일단은 소개를 먼저 해야 되나? 소개 먼저.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형. 나도 소개해본 적이 처음이라고 했는데. 디자인. 내가 진행. 형이시네요. 오, 역시 네. 방송국이. 안녕하세요. 왜? 저희 방송에 첫 게스트 분이 오셨습니다. 와우. 박수 쳐주세요. 박수까지. 네, 박수까지.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삼행시로? 네, 상행시로 삼행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담인데. 저는 우리 반말 모드 반말. 반말 모드야? 반말 모드, 반말 모드. 반말 모드야. 목이 들었어. 나는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황유진입니다. 반말이랬지? 예술 쪽으로 디자인 전시 쪽으로 하지 않아요? 아니면 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클럽도로 만난 시점, 거의 그런 시점부터 이제 문화예술 쪽 관심이 많아갖고 이제 그쪽 디자인을 좀 이렇게 좀 디깅을 하고 있는 편이고, 그 전에는 뭐 이제 좀 잡다한 디자인들을 많이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뭐 지금 이렇게 뭐 장황하게 설명해도 되나? 그냥 길게 할수록 좋긴 해요. 우린. 이제 예전에 뭐 패션 브랜드 런칭도 해보고, 이제 공간 뭐 이제 카페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업 참여해봐갖고 어떤 어플리케이션도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쩌다 보니까 지금은 뭐 내가 전시를 좋아하고 작품을 좋아해서 뭐 그쪽 디자인 하면 좋겠다 했는데 뭐 기회가 돼갖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굉장히 프리한 느낌이구나. DIY. 이케아 감성으로 해요. 그냥 질문했어? 여기 왜? 우리 너도 해. 너 말 많이 말 하잖아. 많이 안 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러니까 그러면은 형 카페도 했었고 공간 쪽도 뭐 했었고 여러 가지 하다가 지금은 이제 메인이 그 지금은 예술 쪽. 거의 이제 문화예술 쪽 전시, 이제 뭐 거의 뭐 너네들도 알겠지만 비주얼 키 비주얼 잡고 디자인을 하면서 사실 작가들 만나는 것도 재밌고 그런 활동들을 요새 하고 있지. 한 1년 반 2년. 2년. 그러면 우리 처음에 만나서 나 그 첫 개인전 디자인 해주고 했을 때가 거의 시작점이었나? 거의 시작점. 거의 어떻게 보면 그 너네랑 거의 비슷할 수도 있는 게 러브 컨템포러리 만나고부터 어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고, 그쪽으로 내가 이제 뭐 홍보 같은 걸 하진 않아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러브 컨템포러리 그 작품들 보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찾아왔었어. 그렇게 하다가 그치. 그냥 작업을 하게 된 거고. 그러다 이제 그 뭐야 대구 아트 페어도 새로 그 맞아. 디자인하고 막 여러 가지가 그것도 러브 쪽에서 이제 알다가 그쪽에서 이렇게 형을 알고 이렇게 한 거지. 그것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그때 이제 러브에서 처음 1년 동안 러브에서 했던 작업물로 이제 디자인 개인전을 러브에서 했던 거 너희도 알잖아. 그치. 그때 그 전시를 우연히 그 대구 아트 페어 회장님이 보게 됐어, 그 개인전을.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컨택 포인트가 돼갖고 이제 그때 어떻게 보면 인사를 드리면서 좀 작업을 시작했지. 형이 디자인과야 아니면 나 디자인과. 디자인과? 완전 처음 맡았던 전시 기억나? 완전 처음 맡았던, 전시 디자인 아니면 포스터 전시. 그러니까 포스터 디자인. 사실은 이게 완전 처음이라고 말하면, 아까 이제 내가 옛날에 카페를 경영을 했을 때 그때 카페에서 그냥 이렇게 뭔가, 그 어떤 카페냐면 그 1층에는 아까 말했던 그 패션 브랜드 런칭을 했던 공간이 있고 2층이 이제 카페였어. 그래서 그 2층이 약간 패션 브랜드랑도 좀 어떻게 어울리면 좋겠다 해갖고 했던 게 사실 전시였거든. 그래서 처음 이제 뭐 작가, 그때는 이제 뭐 이런 뭔가 파인아트 쪽이 아니라 좀 더 막 어떤, 예를 들어서 그 타투이스트나 아니면 뭐 물론 동양화 했던 사람도 있고 음악 했던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한 장르에서 뭐 이렇게 문화 기획을 좀 하면서 전시 포스터를 그때 처음 만들어 봤어.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처음 만들었던 포스터지. 그때부터 그 전시 영상 쪽이랑 계속 이어진 건 아니고 중간에 끊겼다가 다시 하게 된 거야 아니면? 그때가 이제 쭈루룩 이어지게 된 거야. 이제 카페를 사업을 접고
뭐 약간 이제 나도 쉬는 텀이 있었고 그다음 바로 어떻게 보면 그 러브 컨템포러를 만났는데 어떻게 보면 러브 컨템포러를 만난 게 아니라 잭슨 작가님을 처음 만난 거지. 우리 집 근처에 전실에서? 그 전시를 했었어. 아 진짜? 예전에 이제 판교에서 어. 그 H 컨템포러리라고 어. 아 알아? 알아? 알아. H 거기- 컨템포러리 아트. 거기가 완전 우리 집 주변이거든. 그래서 그냥 산책하다가 사실 들어갔는데 그때 잭슨 작가님도 완전 초기 초창기라서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막 옷걸이에 드로잉 작품들을 막 걸어놨었어. 잭슨 형도 그거 했었구나. 그래갖고 이게 갤러리에서 이게 그런 뭔가 약간 이런 좀 뭐라 그래야 돼? 그때 당시 힙했던 그런 조금 약간 키치한 느낌으로 전시를 하는 게 좀 새로워서 산책하다가 들어갔는데 그게 잭슨 작가님이었고 그래갖고 그때 뭐야? 했는데 그 드로잉을 하나씩 선착순으로 줬었어. 맞아. 형 첫 전시회는 막 그렇게 했다. 그래갖고 그 드로잉 아직도 갖고는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너무 좋다 해갖고 팔로우하고 찾다 보니까 이제 켈리 대표님 알게 됐고 켈리 대표님이 하는 이제 기획들을 이제 팔로우를 했으니까 보이잖아. 근데 또 뭐 본의 아니게 내가 가는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상수에서 했던 거 기억나지? 아 그 버거? 치즈버거? 치즈버거. 맞아. 갔었어. 그때도 마침 내가 홍대에 있어갖고 형도 오픈 날 왔어? 오픈날 왔지. 저녁에? 거의 다 갔어. 쉑쉑버거 먹고. 맞아. 아 같이 있었구나. 나 그 같이 있었네. 영상으로 봤거든. 그거 나는 사실 멀기도 멀고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거 너무 겁나잖아. 그래서 근데 사람 그때 너무 많아. 많았어. 영상으로 보면서 갈 걸. 40명? 40명? 넘었을 것 같은데? 넘었겠다. 그때 왜냐면 막 그 토크 뭐 할 맞아, 때만 맞아, 해도 맞아. 40명 정도. 맞아. 자리 없어서 막 계단에 사람들이. 맞아. 난 제일 재밌었겠다. 앞에 있었어. 그때 진택도 같이 있었구나. 쉑쉑 맛있었어. 그때까지도 이제 어떻게 보면 관람자 입장이었는데 계속 얼굴 비추고 하니까 이제 얼굴을 알게 돼서 가장 결정적으로 그 홍대 합정이었나? 뭐 하여튼 예전에 그 문화예술 널 위한 문화예술 거기에서 무슨 행사를 했는데 무슨 예술 파티 같은 거였어. 거기에 이제 켈리 대표님이 오셔갖고 그때는 켈리 대표님이 기획한 건 아니었고 근데 나도 그냥 이제 궁금해서 갔는데 켈리 대표님이 있어서 그때 인사를 처음 하게 됐고 원래 형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뭐 연락처도 그때 주고 받고 이제 디자인을 이제 내가 디자인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리고 이제 그때 어떻게 보면 인연이 돼갖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가 여기 전에 러브 처음 국현 서울 옆에 거기로 막 들어갔을 때 이제 첫 그 오픈 때도 찾아갔는데 그때 한번 이제 디자인 해보면 어떠냐. 그래서 나도 이제 제안을 했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 그때가 강동호 작가님. 맞아. 그게 이제 러브에서 처음 그 포스터 만드는 거였고 그 뒤로 계속했지. 그럼 그 처음에 그 전시를 기획 디자인을 해보겠다라고 대표님한테 말할 때 포트폴리오 같은 걸 한 거야 아니면 그냥 포트폴리오도 보여줬지. 포트폴리오도 이제 당연히 보여줬고 근데 이제 당연히 그때는 이제 예전에 카페에서 막 포스터 만든 거 빼고는 전부 아까 말했던 다른 장르의 디자인들이 많아서 좀 근데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약간 그냥 해보자 이 정도로 시작했던 게 지금 여기까지 온 거라서 좀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되게 빠른 시일 내에 되게 많은 이제 러브에서도 하면서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아트페어 리브랜딩 할 때도 형이 비주얼 하고 일민미술관도 하고 막 그랬지 형 여러 군데 하잖아. 일민미술관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또 인연이 된 게 호반 쪽인데 호반 그 이제 호반이 원래는 그 호반 아트리움이라고 원래는 그 철산동 쪽 그 광명시에서 원래 이렇게 자리 잡고 갤러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시청으로 2년 전에 옮겼어. 옮긴 게 아니라 새로 이제 갤러리를 오픈했어. 그때가 이제 막 브랜드 디자인을 할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얘네도 이제 막 인스타나 이런 걸로 찾다가 이제 러브 컨템포러리 이런 디자인을 보고 이제 나한테 처음에는 인스타로 연락이 왔는데 그 기회가 돼갖고 이제 거기 브랜딩 해주고
그 뒤로 거기도 이제 러브 컨템포러리처럼 계속 큐 비주얼을 잡고 있지. 좀 궁금한 게 디자인 쪽이랑 예술 쪽이랑 연결하는 그러니까 예술 쪽 전시를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들이 별로 없어 아니면 아 사실 많은데 정확히는 나보단 좀 선배급의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 하시던 분들 스튜디오로 자리 잡은 사람들은 오히려 굵직한 뭐 미술관이나 현대미술관 아니면 서울 시립미술관 이런 일미미술관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캐파가 크진 않지. 하시던 분들이 계속 이렇게 하는 구조구나. 거의 자리를 이미 그쪽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뭐 그쪽으로는 기회가 별로 없겠다라고 처음에 생각은 했고, 근데 오히려 이제 이런 개인 갤러리 쪽에서는 거의 없지. 왜냐하면 거의 갤러리 내부에서 해결하니까 직원 써가지고 맞아. 거기서 하든가. 맞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제안을 했었던 포인트도 되기도 해. 왜냐하면 뭐 당연하지만 뭐 비전공자가 이제 디자인을 어떻게 보면 그냥 하는 식으로 이제 갤러리들이 계속 전시를 이어갔었잖아. 맞아.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퀄리티가 뭐 이 작품에 비해서 포스터가 안 좋다거나 좀 이 오히려 작품을 띄우기 힘든 포스터가 나오는 것들이 오히려 좀 나도 좀 눈에 좀 아쉽다 보였었는데 내가 이걸 하면은 좀 조금 재밌겠다. 더 시너지를 줄 수 있겠다. 맞아. 그래서 그냥 맞아. 그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한 것도 있지. 그러니까 나는 형 보면서 브레인스토밍이 난 진짜 신기했어. 그러니까 왜냐면은 작가들 같은 경우는 자기 거를 계속 하는 건데 물론 이거는 이제 오더를 받아서 분석하고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되게 그 작업에서 중요한 것들을 딱딱 잘 뽑아서 가장 그 분위기를 잘 느낄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걸 보고 브레인스토밍 법이 궁금하다. 작가 감정이나 어떤 작품이랑 이런 거를 되게 잘 녹여내는 듯한 느낌이어가지고 다른 거 보면 약간 카피하는 느낌이랄까? 그냥 있는 것들 떼다가 거기다 이름만 바꿔가지고 여기 이름이네 그럼 이름 바꿔놓고 맞아. 찍어내는 느낌이라서 참 별로다 생각했는데 형 봐가지고 되게 맞죠. 지금 아무래도 러브에서도 지금 뭐 다양한 작가들이 있지만 그 작가들의 스타일도 지금 클럽도로 3명도 다르고 이제 잭슨 작가님, 뭐 키마 작가님 다 다르잖아. 전시마다도 다르고 특히나 뭐 예를 들어서 키마 작가님은 막 아예 그냥 갤러리 내부를 바꿔버리니까 그 정도로 컨셉이 엄청 심한데 이게 만약에 내가 큐비주얼을 잡지 않았으면 그냥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이제 작가의 작품을 쓰고 뭐 타이틀 교체 정도만 하겠지. 근데 그러면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 러브 갤러리가 나같이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 게 내 생각에는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갤러리 신라 같은 이제 이준혁 디렉터도 많이 보고 하는데 그쪽은 내가 디자인을 손 댈 게 없어. 왜 디자이너 이미 잘해서 아니면 아니요. 갤러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색깔이 명확해서 있어서 따로 그 전시마다 막 드라마틱하게 변할 게 없구나. 없지. 근데 그 갤러리 신라 대표님 보면 엄청난 변화를 깨하려고 하시는 분 같던데 저번에 보니까 본인의 캐릭터는 그런데 파티 때도 보고 생각보다 전시는 굉장히 포멀하고 좀 어떻게 보면 되게 클래식한 느낌으로 전시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디자인이 거기 맞춰서 들어가고 있어서 이미 잡혀 있어서 맞아. 그래서 좀 갤러리마다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근데 워낙 러브는 이제 다양한 작가도 있고 되게 대표님도 실험적인 거나 어떤 작가 위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해주시는 입장이니까 이제 사실 이런 거 제안 왔을 때도 딴 데 같았으면 근데 저희 그냥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어서요 라고 하기도 사실 쉬운 건데 맞아. 갤러리 입장에서도 그 전시 때마다 어떤 디자이너를 고용해서 거기 어쨌든 돈이 나가는 거니까 그런 다른 갤러리들도 많이 부담스러워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 맞아. 그것도 맞는 얘기야. 근데 나는 좀 시장 형 보면서 이거 되게 좋은 시장에 들어왔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 한편으로는 그래. 이 시장 먹을 수 있겠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어떤 수요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 맞아. 그래서 그러니까 많이 보여서 나는 이게 아쉬운 걸 아는데 맞아.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실 그걸 막 인식하고 살진 않으니까. 그것도 맞아. 포스터를 인식해서 오지도 않고. 그리고 이게 되게 뭔가 그 양면성이 있는 게 전시가 너무 중요하잖아. 갤러리 입장에서 작품을 팔아야 되는 어떤 중요한 기간인데 이 기간은 사실은 금방 끝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 짧은 기간에 이 정도의 비주얼을 과연 쏟을 필요가 있는지가 갤러리들마다 가장 관건인 것 같아. 그치. 확실히.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냥 인턴이나 그냥 사무직원으로 대충 이제 뭔가 디자인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사실 러브도 이 정도로 잘 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형 생각에는 그 영향이 많이 크다라는 입장이야? 아니면 나는 또 그렇다고 생각해. 아무래도 뭐 내가 하고 있어서 또 있지만 그런 쪽으로 나는 더 이제 보니까 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일반 사람도 아무래도 옆에 이렇게 갖다 놓고 보면 다른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가 좋은지는 다 보이니까. 맞아. 더 많은 사람들이 알면 좋겠지 내 입장에서는. 갤러리가 만약에 디자이너를 써야 되나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쓰는 게 좋다라고 말할 때 근거로서 어떤 거를 말해줄 수 있는지. 설득이나 이런 걸 할 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요소가 있을까? 사실 있지, 당연히 있고 내가 볼 때는 단순히 뭐 한 전시를 위해서 이벤트성으로 하기보다는 굉장히 어떤 이 갤러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와 그 목표가 이제 나 혹은 뭐 다른 디자이너더라도 이게 잘 파악이 돼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브랜딩인 건데 같이 이제 이걸 만들어 나가는 거지. 그걸 내가 볼 때는 그 작품들은 와서 이제 보겠지만 그 가장 홍보의 수단이 사실은 포스터거든. 맞아. 첫 인식되는. 맞아.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마케팅적인 수단으로서의 어떤 디자인을 쓰는 거니까 갤러리들마다 그런 거를 좀 장기적으로 생각한다면 디자인을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확실히 DDP 같은 거 갈 때도 포스터 마음에 안 들면 일단 들어가질 않으니까. 맞아. 근데 포스터가 좀 뭔가 내 흥미를 다 끌어내다 하면 바로 이제 15,000원 결제해서라도 들어가서 보니까. 맞아. 그거 오히려 그치. 그런 이제 결제를 하는 이제 뭐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전시의 포스터는 중요하지. 하긴 진짜 말 그대로 처음 그걸 보고 가보고 싶다 안 가보고 싶다 흥미도의 차이가 생기기도 하고. 나 디자인과니까 디자인 하는 친구들이 많잖아. 아직 학생이지만 걔들은. 근데 나와서 어떤 디자인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애들이. 그치. 결국엔 취업하고 막 이러는데 자기 디자인을 하겠다는 애들도 별로 없을 뿐더러 뭘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그 시장을 잡는 것 자체가 일단 쉽진 않지. 그리고 아마 지금은 당연하겠지만 디자인과에서도 이런 약간 오프라인 매체? 어떻게 보면 편집 디자인 쪽으로는 좀 지양하고 어떻게 보면 좀 더 멀티미디어 쪽이나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 쪽으로 많이 밀고 있어요. 왜냐면 취업을 3D 쪽도 계속 맞아. 그런 방면에서는 이런 좀 오프라인 편집 디자인 쪽에서는 조금 그래도 좀 새로운 어떤 영역인 것 같기도 하고 내 생각에는.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더 좋아하기도 하고 내가 직접 보고 만지고 하는 게. 점점 많아질까? 이쪽 시장에 대한 어떤 수요가 많아질지가 약간 궁금하기도 해. 사실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뭐 내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문화예술은 없어지진 않으니까 뭐 지금도 사실은 거의 바쁘지. 거의 맥시멈이고 내가 이제 하는 어떤 일하는 시간이. 근데 이제 뭐 회사를 키운다 그러면 뭐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그 나의 위에 선배님들 정도가 이제 되는 건데 이제 내 생각에는 근데 그렇게 해도 이 장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굳이 미술 시장뿐만은 아니야. 왜냐하면 요새 이제 예를 들어서 브랜드 팝업도 너무 많고 이제 브랜드를 소개할 때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전시 쪽으로 많이 홍보를 한단 말이야. 전시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전부 다 이제 키비주얼이 들어가야 되고 디자인이 들어가야 되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면 좁은 시장은 아니지. 팝업 전시 같은 거 보면 장난감 팔고 있는 것 같은데 되게 디자인이
전시장 디자인처럼 맞아, 디스플레이 맞아. 디자인도 돼 있고 보면 약간 그러니까 나는 형 보면서 생각하는 게 이거 말고도 여러 일을 하면서 아니면 여러 일 구상할 때 확실히 형은 그 어떤 포인트를 되게 잘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물론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누군가는 별 관심 없어서 수요가 없을 수도 있을 수 있지만 봤을 때 요 부분은 아무도 아직 안 건드렸네. 요 포인트는 내가 좀 비집고 그걸 좋아하다 가봐야 보니까 알게 된 것 같기도 해. 아닌가? 그것도 맞아. 그 안에 있었으니까 이 정도에서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 들었을 것 같고. 뭐 디자인마다 개인 역량도 차이가 있고 뭐 당연히 차이가 있겠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뭐 실제 이제 3명은 유경험자니까 내가 디자인을 할 때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좀 자료를 수집하는 편이야. 그걸 통해서 난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설라비 같은 경우에는 뭐 설라비가 즐겨 듣는 노래 그리고 뭐 이런 것까지 나는 좀 알고 싶더라고. 그렇게 맞아.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이제 어떤 뭐 LP판이라든지 실제로 LP판을 뭐 이제 설라비 유튜브로 맞아. 연결하면서 그런 리스트도 진짜 LP판처럼 이제 뭔가 맞아. 구현한다든지 뭐 이런 아이디어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는 디테일하게 좀 생각을 하는 편이기도 하지. 아니 진짜 좋았던 게 뭔가 개인 브랜딩을 하는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1대1로 소통하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자료 조사를 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내 전시 작품이랑 섞어서 포스터를 좀 방향성을 잡는 느낌이라 보면서 오 이런 경우 처음인데 짱이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 나도 첫 개인전 할 때 이제 보고 와 이게 뭐야 대박이다 하고 유진 디자이너님이래. 황유진 디자이너. 여성분이시구나. 그래서 딱 와서 안녕하세요 했는데 디자이너님이라고 막 한 게 웬 검은 애가 갑자기. 확실히 전문가가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확실히 생각도 했고. 지금까지 전시랑은 너무 달라서 포스터 느낌이. 그리고 나 걔 첫 전시 때 애들이 다 포스터 물어. 내 그림 안 물어. 포스터도 그림이야. 그래서 아니 이건 포스터야. 맞지. 근데 진짜 와. 형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있어. 전시기획 그쪽으로 디자인을 하면서 이 부분이 조금 되게 막힌다라든가 어렵다라든가. 디자이너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나도 지금 이제 한 2-3년을 해보니까 좀 뭐랄까 갑자기 좀 한계처럼 느껴지는 거는 이제 디자인 내가 생각하는 디자인의 철학은 특히 문화예술 쪽에서 내가 했던 어떤 레이아웃이나 어떤 도상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았던 어떤 구상을 하는 게 뭐 물론 다들 실험적으로 똑같겠지만 어떤 이 화폭에 담는 방법은 맞지. 내가 볼 땐 똑같을 것 같은데 그게 똑같으면 내가 이제 구현하기가 싫은 거지. 근데 규격화되면 좀 재미없고. 이거 예전에 했던 거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싫어서 그거를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사각형은 정해져 있는데 그치 맞아. 이 안에서 어떻게든 좀 다르게 구현하려고 하는 게 조금 힘든 것 같아. 맞아. 그게 제일 힘들어. 오히려 그래서 재밌는 거는 아예 한 번 할 때 뭐 내가 그 계속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는 거는 어떤 키 비주얼 잡을 때 하나로 그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강태구문 이제 전시처럼 뭐 시리즈를 아예 만들어 버리는 게 속 편하더라고. 그냥 이거 어차피 이 레이아웃은 못 써. 그러니까 그냥 한 번 할 때 그냥 컬러를 베리에이션 한다거나 좀 더 이 비슷한 시리즈물로 포스터를 여러 개 만들어 버리는 게 오히려 그냥 좀 그래 했다 이렇게 한번 한풀이가 되는. 그러니까 맞아, 이 맞아, 레이아웃으로는 다음에는 흥미가 안 느낄 거니. 맞아. 베리에이션 계속 줘가지고. 맞아. 딱 여운이 없게끔. 그 뭐라 하지? 미련이 없게끔. 그렇게 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 맞아. 그 날씨 그 태국 그림일기장 할 때도 그거를 생각보다 보고 많이 컨택이 왔었어. 그 뭔가 포스터가 그냥 이렇게 네모가 아니라 어떤 퍼즐 형태로 맞아. 돼 있던 거라서 그게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 했나 봐. 맞아. 그림 일기 할 때 퍼즐을 사용했던 이유는 뭐야? 형? 어떤 퍼즐 기획이 떠오른 어떤 그때 당시 그리고 러브가 생각보다 내 의견을 굉장히 잘 받아줘갖고 너무 또 좋은 갤러리기도 한 게 뭐 예를 들어서
이름 같은 것도 말을 하면 그냥 그대로 써주고 사실 이 제목이 중요하잖아. 그치. 그 타이틀이 맞아. 당연히 작가가 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건 어떨까요 했을 때 좋아요 하면 사실 내가 생각한 게 그대로 디자인으로 더 풀이가 될 수 있으니까. 맞아. 근데 이제 딱 이제 태구가 이제 써니 레이니 클라우디인가? 써니 클라우디 레이니 이렇게 이름으로 하기 싫을 수도 있는데 갤러리 입장에서는 그걸 하게 해줘갖고 더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었지. 그때 나도 한몫했어. 기억 안 나지? 같이 회의했잖아. 같이 회의해서 내가 굿즈 연필 그 필기구 그거 형 아이디어야? 필기구 세트도 내가 냈고. 아 진짜. 그 다음에 그 날씨 이것도 처음에 원래 그림 일기장 위에 날씨 표시하잖아. 그래서 얘가 그림 일기장이라고 하니까 그런 거 얘기했지. 근데 그게 형이 디벨로퍼 해버린 거지. 맞아. 확실히 그 클라이언트는 전시 한 번에 어떤 돈이 걸려 있는 것이기도 하고 중요한 어떤 이벤트인데 그거를 크게 막 터치 안 하고 밀고 나가는 게 좀 그치. 멋있는 힘든 건 그거였다. 반대로 어디 클라이언트들은 뭔가 형이 생각했을 때 아무리 봐도 이거는 너무 아닌데 그래도 그쪽이 고수하는 게 막 있잖아. 그럼 조금 어디라고 굳이 이름을 밝히진 않겠지만 그 절차가 너무 많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 내부적으로도 회의가 잘 안 돼. 원하는 게 내부적으로 달라. 그러면 근데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르게 형한테 연락 오는 거야? 내 한 결과물로 누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하니까 나는 뭐 누구의 말에 맞춰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결국엔 이쪽도 뭐 가장 이제 결정권자는 있으니까 결정권자와 이제 담당자로 나누어진. 근데 너무 이렇게 하면 오케이. 근데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뭔가 좀 갑자기 러브가 떠오르기도 하고 러브 진짜 캐리 대표님은 너무 천사였구나. 정말 멋있는 게 단 지금까지 한 번도 내 결과물에 티끌만큼의 태클을 건 적이 한 번도 없어. 정말. 지금 한 2년 동안 했으면 벌써 몇 개야 전시가? 근데 단 한 번도 없어서 굉장히 리스펙하는데 그러니까 최대한 존중해 주시고 맞아. 나보다 더 전문가면 그냥 어찌 보면 또 하나의 아티스트로 생각을 하시고 맞아 하고 또 합당하니까.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보다는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거를 끌어오고 들어갔으면 좋겠고 막 하는 게 있는데 맞아. 그런 것들을 오케이 하는 게 사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냥 전문가의 시선을 좀 믿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눈이 낮은데 이거를 뭔가 건들리고 하면 그게 가장 힘들어. 진짜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맞아. 그건 별로여라고 말할 수도 없고. 맞아. 근데 원하니까 그러면 이 눈높이를 높일 수도 없는. 또 맞아. 근데 그게 받은 진짜 입장에선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 계속 그거 고수하는데. 그렇지. 결국에는 내 전시가 아니고 내 갤러리의 전시도 아니고 결국에는 이제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 거니까 뭐 디자이너들은 다 똑같은 마음이겠지. 거의 똑같이 느끼는 팁 거겠지. 같은 거 있어 혹시 그 원하지 않는 클라이언트 그 촌스러운 디자인을 방향성으로 끌고 갈 것 같은 위험이 보여. 그러면 그럴 때 내가 좀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 다양한 방법이 있지.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일단 시안을 2개를 준비를 해. 근데 하나는 진짜 개떡같이 일부러. 나도 대박이다. 맞아. 그게 엄청난데요? 애초에 4만을 냈지만 누가 봐도 이걸 고를 수 있게. 다 최선을 다하면 힘드니까 진짜. 근데 이 방법을 결국에는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 근데 너무 싫지. 이게 나가도 돼? 나가도 되지. 아마 디자이너들은 다 공감할 거야. 진짜? 나도 몇 번 경험 있어. 진짜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도 하고. 난 이 비주얼을 꼭 밀어야 채택하고 하게 하고 싶어. 이게 정답인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굳이 시간을 들여서 이제 좀 이상한 걸 만드는 거지. 누가 봐도 별로인 정도야? 아니면 아니지. 근데 거기서 또 변수가 있긴 해. 갑자기 이걸 선택하는 상황이 오기도 하는데. 그럼 제일 어지럽겠다. 그럼 진짜 어지럽지. 그러면은 두 번째로 이렇게 하지.
골랐지만 그 전 것도 좀 더 디벨로프해서 이것도 같이 한번 해봤어요 해서 또 한번 보여주면 진짜 만약에 애착이 있으면 그렇게도 하겠지만 그럴 때는 약간 나 같은 경우에 실증이 확 나서 그럴 수 있을 원래 것 같아. 그러면 안 되는데 돈 받고 하는 일이라 근데 그냥- 힘빠지니까 근데 사람 일이라는 게 사실 그렇지. 그냥 네가 좋아하는 거 써라. 그리고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안 어울리지. 포트폴리오에 안 어울리지. 맞아. 아 그렇구나. 오히려 좀 그것도 알았으면 좋겠어. 왜 내가 안 올릴까? 이렇게 아. 뭐 이런 것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 뭐 그거는 뭐 그쪽의 사정이니까. 그 인테리어 디자이너들도 그런 일 많아. 와, 인테리어는 더 심할 수도 있겠다. 아무리 해도 나는 노란색이랑 파란색 있으면 좋겠고 막 해. 인테리어는 규모가 거의 억 단위로 올라가잖아. 그치. 그 보통 이제 그치. 그러니까 그 디자이너도 잘 됐으면 해서 막 해도 아니야 알록달록 뭐 해야 돼. 근데 그 알록달록 개성 있는 알록달록이 아니라 그냥 하면은 알겠습니다. 마지막엔 어쩔 수 없이 그냥 하고 놀이터 포트폴리오는 되는 안 넣는 거죠. 맞아. 근데 그럼에도 이제 그 이런 미술 쪽, 문화예술 쪽은 그래도 이제 완전 그런 감이 그래도 어느 정도 다른 장르보다는 그래도 그래도 아무래도 미적인 걸 다루는 거니까. 다루니까 그래도 다른 데보단 나은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예전에 국민의힘 이제 디자인을 했었는데 아 진짜? 그렇게 했을 때는 뭐 결과적으로 내 이제 어떤 이름도 못 올릴 뿐만 아니라 그런 이제 채택되는 과정도 뭔가 완전 정치적이라서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뭐 국가 사업 같은 거를 하게 된다면 좀 더 이제 그런 선택권을 뭔가 이런 생각도 하지 않고 기계처럼 약간 이제 완전 결국에는 그냥 뭐 대충 뭐 우리 요새 막 서울시 슬로건 굉장히 요새 문제 많은데 몰라. 그거 디자인 바뀌었어. 그 디자인한 게 좀 너무 구리다 뭐 이런 평가가 많은데 뭐 그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 확실히 클라이언트의 보는 시선이 당연히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문화예술 쪽이 좀 더 낫다 그래도. 나 진짜 궁금한 거 있어. 이거는 진짜 궁금해. 뭐야? 진짜 미치는. 뭔데? AI 요즘에 난리잖아. 내가 AI 챗GPT랑 포토샵 그것도 써보고 그 미디전이랑 다 써봤거든. AI 프로그램. 근데 이게 진짜 원하는 거 그냥 뽑아내더라고 이미지를. 그치. 그거를 현직에 있으니까 그런 게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 방향성이 어떤. 그치. 가장 이제 왜냐면 원하는 포스터 이미지 같은 게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그냥 뽑을 수가 있잖아. 맞아. 거기다 굉장히- 타이포만 넣으면 되니까 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아마 이것 또한 디자이너들도 근데 아직은 체감은 안 되지만 이제 서서히 좀 약간 생각은 하는 포인트인데 결국 내 네임드가 돼야지. 포지션을 잡아먹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내 개인적으로는 지금 결국에 이제 빠르게 어떤 오퍼레이팅은 AI가 할 수 있어. 그렇다면 결국 디자이너들의 숙명은 이제 AI와 싸워야 되는 그 숙명은 이 키 비주얼을 잡는 그 키워드를 잡는 일을 이제 해야겠지. 브랜딩. 아니면 어떤 좀 더 좀 기획적인 일에 좀 더 아마 디자이너들이 나서야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나도 이제 뭔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럼 예를 들어서 UX, UI를 같이 하는 것처럼. 그렇지. UI는 지금 AI가 너무 쉽게 만들 수 있겠지만 UX는 아직도 못 따라가는 것처럼 언젠간 뭐 따라잡을 수도 있겠지만 정확히 UX가 사용자 경험 디자인이라서 사실은 이제 구현이 되는 어떤 비주얼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스와이프 하는데 어떻게 넘어가는 그치. 이제 UI가 그 어플 그런 느낌. UI는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라서 버튼 하나 자체를 생각하면 돼. 버튼 디자인. UX는 이런 움직임 같은 UX를 거. 클릭했는데 얘가 어떻게 나오고 뭐 어떻게 열려지고 닫혀지고 하는. 그런 어떤 모션도 당연히 UX의 일부지만 이제 무의식적으로 핸드폰을 보면 당연히 디지털 기반에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요새는 막 사람들이 막 지도 막 만져보잖아. 처음 쓰는 어플 같은 경우에는. 그럼 그 사용자의 그 느낌과 그 잠재적인 그 행동에 이 서비스가 맞아 떨어져야 돼. 그거를 더 소통하는 느낌처럼. 그치. 만든 거. 그거를 그 사람들이 다 두 개를 하는 것처럼
어찌 보면 형도 이제 뭐 예를 비주얼도 들어서 비주얼이지만 그치. 뭐 전시도 포스터가 나오려면 결국에는 어떤 포스터 만들어 줘 하는 키워드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 키워드를 디자이너가 해야 되는 거지. 아니 그리고 난 그 생각도 하는 게 나 그 아는 동생이 이제 되게 영국에서 일러스트레이트 하다가 지금 이제 한국 들어와서 막 여러 가지 그 시립미술 뭐 그런 데서도 하고 막 하는데 이제 내가 그걸 느꼈던 게 얘가 이제 다시 영국 가서 지금 제네시스랑 뭐 같이 해가지고 또 전시하고 그래서 어떤 걸 느꼈냐면 말 그대로 그런 거는 AI가 해줄 수 있는데 이제 그 어떤 브랜드에서도 브랜드를 홍보할 때 이 작가와 했다가 되게 중요해서 그러니까 네임드가 중요한 거지. 왜냐면은 그 브랜드 자체도 어떤 이런 아이덴티티의 사람과 협업을 했다라는 이미지도 되게 중요하잖아. 그런 작가들과 함께 했다라는 그런 거가 이제 되려면 이제 좀 네임드가 되고 자기 아이덴티티가 있는 사람이면 뭐 UX, UI 아니 그 뭐야 AI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사람이고 이 사람의 능력 그런 거와 우리 함께 한다가 더 중요한 그 메시지가 되니까 그런 것도 중요한 그러니까 미스터 두둘 스타일을 만들긴 쉽지만 AI가 할 수 있지. 하지만 할수 있지. 두둘이랑 해서 의미 있는 두둘이란 것처럼 이름을 가져가는 게 그런 것도 그럼 그 방법밖에 없는 건가? 아 진짜 챗GPT 써보니까 말이 안 되더라고. 말이 안 돼. 진짜. 근데 이건 되게 약간 좀 또 의아한 포인트인데 지금 챗 GPT로 이제 어떤 이미지 구현을 하는 지금 너무 빨리 되잖아. 맞아. 지금 디자이너들은 사실 먼저 쓰고 있는 데도 많아. 오히려 그럴 것 같아. 먼저 쓰고 이제 오히려 제안서에는 그런 빨리빨리 이제 그런 작업들을 넣고 첫 번째 다양한 안을 보여주고 거기서 정하면은 거기서는 이제 되니까. 디자인을 하면 되니까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인공지능의 그런 그래픽 서비스가 우리한테는 조수. 유리한 거고 이제 뭐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밑에까지 안 내려왔으니까. 그치 진짜 클라이언트가 이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는 시점이 이게 보급화되면 그때 문제가 되는 거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지금 실무자들한테는 유리한 편이지 않을까 싶어. 확실히 그러네. 그 챗GPT를 쓸 생각을 안 하니까 아주 윗세대가 자리 잡고 있고. 그 사람들은 그렇기도 하고 맞아. 그게 진짜 내가 브레인스토밍 하는 거랑 똑같은 과정을 거치더라고. 맞아. 어떤 내가 소스를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하기 전에 뭐뭐 소스를 던져줘. 그러면 이렇게 던져주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거 이거랑 여기랑 섞어서 줘. 이러면 또 다음 거치고 이러면서 쳐내면서 뭐가 나와. 맞아. 그때 우리가 그 얘기했거든. GPT 얘기하면서 되게 저렴한 10명의 조수. 그러니까 조수들이 원래 뭐 예를 들어서 팀이 막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초반에 걸리는 시간을 얘 하나가 되게 빨리 다양한 그런 안을 거지. 내줄 수 있으니까. 지금은 지금은. 근데 이게 금방 한 1, 2년 안에 좀 전복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나는. 그럴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미디저니를 어제 썼거든. 그러니까 저번에 좀 쓰다가 어제 좀 더 공부해서 써봤는데 나 이번에 스케치하는 게 미디저니 써가지고 만든 거거든. 와 진짜. 미디저니 아예 미술로도 미술로도 스케치를 이제 뭐 이런 구도 괜찮은데 이 정도만 생각했다면 그걸 베끼는 걸로 따라갔다면 이걸 주고 얘가 아이디어를 짜주는 거야. 얘를 거의. 이제 이 이미지를 참고해서 어떤 뭐 하고 있고 무슨 상황과 어떤 구도 던져줘봐. 이러면 미술 쪽도 당연히 할 수 있겠구나. 4개, 8개, 12개씩 나오니까 내가 막 고민하고 쓸 필요가 없어 그냥. MZ요. MZ라고 말하자마자 MG가 아닌 거잖아. 이거를 또 색깔까지 변형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색깔도 주고 이러면. 네, MZ라 해버렸구나. 아니 우리 때는 Z로 배웠어. MZ 아니야? MG요. 요즘 MG라고 말해야 돼? 아니 MZ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약간 그래? 어르신들이. 내 마지막 기억이 MZ 세대인데. 그래? 요즘에 MG 세대라고 불러? MG. 뭐 그렇대. 나도 몰라. 너 Z지. AI 아무튼 나는 어제도 사용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금방 이게 내려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도 궁금하다. 어디까지 이게 언제 이제 완전 보급이 돼서 실제로 이제
그 경제적으로 이 경제의 사회에 완전히 이게 쓸 수 있는 날이 언제 올지는 나도 궁금하기는 해. 근데 또 그런 생각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포토샵도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잖아. 되게 일반 사람들 다 하는데 결국에 뭔가 전문적인 거 맡기거나 사진 촬영하거나 하고 맡기는 건 또 전문가들이잖아. 그게 기술이 중요했잖아. 어쨌든 그 기술이 중요해서 기술에 대해서 어려워서 잘 못 들어갔던 건데 이거는 이 생각만 가지고 기술이 부족한 사람들이 비주얼까지 만들 수 있는 스킬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이미지만 디자인 스쿨에서 배우는 거는 결국엔 기술과 센스인데 비교랑 근데 그 기술을 그냥 구현을 해주니까 그러면 완전히 이제 아이디어로만 승부하는 느낌이 좀 오는 것 같고 생각보다 그 접점이 좀 굉장히 좀 미래에 올 것이다라는 단순한 나의 생각은 생각보다 이제 우리는 너도 이제 미술을 하고 그림을 그리니까 이제 그쪽으로 더 이제 디깅을 사실 셋 중에 좀 너밖에 모르잖아. 아 맞아. 하는 그렇기도 하네. 근데 나도 혹은 디자이너들도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지금 먼저 선접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장르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이거를 진입하지 않는다. 공부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 사람들 자체가. 맞아. 그래서 그 시간은 그렇게 단기간에 오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지. 내가 거기 속해 있으니까 이게 그치. 더 빨리 느꼈구나. 그런 것 같아. 나도 하는데 다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치, 약간. 그치. 근데 더군다나 이제 설라비는 좀 더 그쪽에 디지털 쪽으로 관심이 많기도 해서 맞아. 좀 더 지금 더 빨리 체감을 한 것 같고 생각보다 지금 뭐 아직까지도 완전 러프한 어떤 좀 굉장히 구식의 디자인들도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뭐 그런 날은 완전 금미래는 아닌 것 같다 내 생각에는. 형 현장에 있으면서 AI 인쇄 쪽이나 이런 거에서도 그치. AI는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컴퓨터랑 돼야 되는 문제니까 그런 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만 좀 진보하겠지. 인쇄는 아직까지도 이미 인쇄라는 것 자체는 결과물이 있고 이거를 제작을 해야 되는 이 과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 책을 디자인을 받았어. 이 책을 구현을 해. 이 과정 안에 이제 서만 존재하는 게 인쇄니까 뭐 사실 여기는 인쇄 기기가 발전하는 거 말고 AI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지 않을까? 내 생각에는. 뭐 이런 거라면 모르겠어. 난 이거 지금 생각이 든 거지만 이제 뭐 전시를 디자인하면 포스터가 예를 들어서 한 장이 나왔어. 근데 얘가 알아서 뭐 사이즈를 막 조절해주고 그 이 디자인을 베리에이션을 AI가 해준다면 뭐 그런 것까지는 뭔가 AI가 되겠지만 왜냐면 이걸 베리에이션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뭐 사이즈나 어떤 뭐 SNS용으로도 변환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사이즈 거를 뭔가 알아서 싹 해준다면 모르겠지만 AI가 지금 당장 인쇄 쪽은 뭔가 딱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인쇄가 좀 어렵다는 편견 아닌 편견이 있어서. 인쇄가 근데 진짜 어려워. 실제로 인쇄 막 이제 하는 것도 보고 막 하면 방법도 너무 많고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알아야 될 것도 진짜 많고. 인쇄 쪽까지는 아직 진입을 못하겠어서 공부하고 싶은데. 나 지금 계속 사실은 지원하고 있는데 떨어지고 있는 게 있어. 서울시에서 이제 인쇄 기술을 뭔가 이제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하거든. 인쇄 교육. 서울시에서 공짜로. 그런 데가 있는데 지원하면 계속 떨어져. 형이 떨어지면 누가 못해? 그게 포트폴리오를 보고 하는 거야? 아니면 무작위로? 무작위로. 랜덤으로? 이제 한 강의에 뭐 15명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생각보다 지원자가 많나 봐. 인쇄 기술이 그만큼 서울시에서 교육을 할 정도로 뭔가 진보적인 거야? 아니면 진보적이라기보다는 뭐 속도가 빨라가지고 이걸 빨리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지원자를 이거를 놓을 수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인쇄를 대체가 아직까지는 불가능하고 그치. 하니까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그래도 계속 있는 게. 근데 시에서 그걸 돈을 내서까지 양성을 한다는 거는 중요한 것도 중요한 건데 이게 미래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도 아니야? 그건 아니야? 시에서 그런 거 많이 해. 그래? 그런 거 많이 해? 그런 장르는 많으니까. 여러 개 다 있는 거구나. 하고 뭐 다. 그래?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줌바를 살려야 돼서 꼭 뭐 이런 건 아니잖아. 그냥 각 파트별로
이렇게 나눠서 실력자를 하는 양성하는, 거지. 그거 좋은 정보다. 그 막 디지털 대장간 뭐 이런 것도 있고 했어. 서울에 대장간? 지금도 있을 거야. 뭐 3D 프린터 무료 교육해주고 뭐 거기서 뭐 여러 디지털 가지. 대장까지 찍어낸다고. 그치 3D 뭐 프린팅은 교육이 많지. 3D 그런 프린팅도 쪽으로. 해야 될 거. 작가들이 해야 되는 것 같아. 한참 많이 하지. 작가들도 그렇고 이제 뭐 제품 디자인하는 애들도 3D 하면 너무 좋으니까. 맞아. 조각 같은 것도 요즘에 3D로 해가지고 조각을 만들어 버리니까. 그렇지. 그럼 빨리 해야 되는 것 같아. 다 까먹었어 난. 사실 지금 여기 있는 옥승철 이런 것도 전부 사실 3D 프린팅으로 샘플 만들고 이거 이제 주주 목업 하는 거지. 해가지고 그- 하는 거지.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형 또 뭐 요즘에 이거 이외에 또 하는 일들이 있어? 요새 하는 일? 지금 뭐 당장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바버샵 브랜딩 하는 거? 오 멋있다. 형이랑 어울려. 근데 단순 바버샵은 아니고 살롱이랑 바버샵 함께 있는 건데 이제 거기 두 명이 하는 거라서 한 명은 살롱, 그러니까 한 명은 미용, 한 명은 바버 둘이 하는 거라서 그럼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 말고는 좀 딱히 떠오르는 게 없네. 근데 그런 브랜딩 쪽으로도 계속 하고 싶지. 그쪽. 팝업 뭐 이번에 한다는 거 그거 얘기 좀 해주면 안 될까? 팝업? 3호? 사모샵. 지금 이태원의 샵은 지금 오픈 예정이고 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설라비 그 PAP라고 PAP? 너 전시 갖고 올려준 애 있잖아. 그 인스타 올려준 애. 걔가 이제 그 전시 문화 뭐 이쪽 전시 쪽으로 인플루언서인데 걔랑 같이 이제 하는 거야. 둘이서. 그분은 뭐 미술 쪽을 좋아하는 정도에 좋아하는 그친. 정도. 나도 좋아하는 정도지. 근데 이제 걔가 이제 아무래도 막 이제 아무래도 작가 소개하고 작품 소개하고 이쪽으로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작품들도 관심이 많아졌고 어쩌다 보니까 나랑 이제 만나갖고 이제 이런 쪽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 근데 실제 만나면 작품 진짜 많이 좋아하고 애가. 그러니까 자기 전시를 하고 싶은 느낌. 자기 전시도 한번 했었고. 자기 전시라기보다는 자기가 기획한 기획해서 전시를 했었고 이거 하다 보니까 괜찮다. 근데 이제 좀 아예 좀 다른 시장을 한번 해볼까 해갖고 이제 한 게 사모샵이고 뭐 이름도 말 그대로 사모샵인 것처럼 사모 사이즈 언저리에 있는 뭐 3, 4, 5 뭐 이 정도 작품들만 거의 이제 취급을 하면서 판매를 약간 뭐 인테리어의 뭐 일환이 될 수도 있고 뭐 소품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 작품을 구입하고 싶은데 진입장벽이 높은 그런 컬렉터들한테 이제 좀 소비를 하게끔 이제 만드는 어떤 창구를 만들면 재밌지 않을까 해갖고 이제 하게 된 거지. 갤러리의 개념보다는 어떤 인테리어로 그 작품을 서비스 같은 느낌인 거야? 아니면 지금 그치. 근데 꼭 그렇다기보다도 굉장히 그런 어떤 그 구분을 안 짓고 이제 소개를 하는 게 목적이야. 이제 당연히 사모샵이라서 뭐 이런 좀 사모 사이즈가 막 지금 매장에는 쭈루룩 걸어놓고는 있는데 이미 매장 오픈은 지금 준비 중이라서 지금 원래 거기가 어떤 위스키 위스키 바 위스키 바를 이제 부시고 어떤 그 스탠스를 그대로 좀 살려서 좀 어떤 그런 클래식한 분위기에서 지금 전시가 되고 있거든. 근데 아무래도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소품을 판다기보다는 그래도 어떤 미술의 기조는 가져가고 싶어서 너무 가볍지 않게 너무 가볍지는 않게 전시의 구조로는 하고 싶어서 이제 어떤 전시를 통한 어떤 판매 그리고 전시를 통한 좀 작가들을 소개하는 뭐 그런 샵을 좀 만들고 있지. 뭐 팝업 전시는 아닌 거고 쭉 가져가는 거야? 아니면 쭉 가는 거야. 인테리어를 했으니까. 그러네. 사모샵은 영어로 뭐예요? 그러면? 사모샵이야. 그냥 숫자 3 그냥 호 H-O? 샵. 그래서 뭐 그 로고 뭐 보여줄 수가 없지만 그래도 말 그대로 이제 그 세 개의 캔버스가 이렇게 3호 그리고 샵은 마지막에 이제 그 캔버스 뒷면 왁구가 샵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 캐릭터 같이 좀 귀엽게 나오기도 했고 뭐 앞으로 이제 그 이런 기조의 그 포스터도 이제 판매를 할 건데 뭐 그런 것도 이제 기회 되면 볼 수 있고. 놀러 가야지 되면. 놀러 가야죠. 많이들 놀러 가세요. 이태원 어디 쪽이야? 이태원 어디 쪽에? 이태원 그 지금 퀸원길 알아? 쭉 그 이태원 맥도날드. 그 바로 이제 그 뒤쪽이 이렇게 쭉 퀸원길이거든. 거기 뭐 이제 막 아시안 음식들 많이 파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 화약관 그쪽. 지금 바로 그쪽. 이태원. 오픈이 얼마 안 남았지? 오픈이 금요일 때 예정이고 뭐 지금 뭐 오픈한다고 이렇게 막 빵 터트리는 건 아니라서 아직 뭐 그래? 준비할 것도 아직은 있어갖고. 그래서 홍보를 많이 안 하는 것 같길래 그래서 맞아 지금은 아직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몇 명의 작가 정도를 지금 작가 제한 없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아니 일단 그래도 전시 기조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이제 뭐 리플렛이나 이런 것도 방문하는 작업해야 되니까. 오는 사람들한테 이제 나눠주고 전시 설명도 할 건데 그 지금까지 이렇게 만약에 3명까지 들어온다면 딱 30명. 꽤 되네. 형이 뭐 요청하거나 아니면은 대부분 요청이겠지. 처음. 그치. 그리고 이 친구도 뭐 갤러리 완전 막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작가들도 많이 알게 돼갖고 얘 또 막 되게 행동력 있는 친구라서 뭐 이렇게 가서 작품 이제 우리 이런 거 하는데 도와주세요 그러면 받고 뭐 내가 너한테 말한 것처럼 그래서 그런 사이즈 작은 사이즈들로 이제 많이 받았고 뭐 조각 같은 것도 있고 조각도 조각은 그러면 조각도 사이즈가 작은 것들 3호 사이즈야 아니면 그냥 딱 3호에 맞춘 건 아니고 이제 뭐 딱 봤을 때 작은 사이즈면 일단은 취급을 하는 편인데 계속 이 컨셉은 유지해보고 싶고 일단은 왜냐하면 지금 너무 갤러리들이 이 좀 갑자기 좀 터지는 이 미술 시장에 좀 너무 이제 좀 흥분을 했는지 너무 큰 작품의 가치만 매기는 것 같아서 맞아. 사실 좀 되게 좀 이 부분 안 좋다라고 난 또 접근성이 아쉽다. 느끼기도 하거든. 아니 이런 어떤 기류가 시장 기류. 근데 말이 안 되게 집이 작은데 왜 다 아니다. 한국 집이 큰 편이 아니잖아 외국처럼. 그렇기도 하지. 근데 이제 그래 그런 것들이 재밌는 거기도 해. 뭐 뭐 어찌됐건 뭐 아파트 살면 뭐 평수도 정해져 있고 맞아. 큰 작품 걸으면 벽면 하나를 막 다 차지해. 그러면 이게 과연 이게 진짜 이 작가의 의도와 이게 맞는 거일까?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실제로 뭐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9호, 20호 뭐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 사실은 되게 작은데. 엄청 작아. 사실 그걸로도 충분히 사람들이 뭔가 어떤 공감을 하고 막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건데 너무 큰 작품에만 좀 치중되는 사회가 좀 그러니까 큰 작품이 비싸다는 것도 이해는 되지. 재료가 더 많이 들어가고 더 시간도 걸리고. 근데 거기에만 가치를 너무 매기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것도 있기도 하고. 가는 거 후기도 해야겠다. 그래 한번 하면. 같이 하시는 분은 어떤 그냥 관계자 아니면 동업자. 전시 좋아하는 분. 완전 좋아하고 생긴 건 살짝 좀 쎄할 수 있는데 무서워하지 말고 약간 어떤데? 데스노트 L 뭐 이런 느낌이야? 오히려 그런 샤프하면 좀 괜찮지만 쎄시구나. 빡센 타입이시구나. 근데 첫 인상이 좀 그럴 수 있는데 푸근한 느낌이시면 쎄한 거랑 거리 멀지 않아? 오히려 친근한 느낌 아니야? 약간 좀 이렇게 좀 푸근한데 뾰족하게 생겼어. 그래갖고 살짝 그럴 수도 있지만 애가 좀 말하다 보면 괜찮으니까. 혹시 대머리에 문신까지 있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나는 인상이 만약에 무서운 사람들이 오히려 착한 사람들을 많이 봐서 그럴 수 있어. 맞아. 착한 사람들이 더 무서워. 얼굴 이렇게 착하신 분 있잖아. 맞아. 여기서는 이렇게 둘이 좀 그런 편인데 어떤? 첫인상이 좀 세잖아 둘이. 구몬이 형이 세다고? 구몬이도 센데? 그래? 첫인상은 난 모르겠는데. 세단 소리 많이 안 들어. 나는 세다는 얘기 많이 들어. 첫인상 기억이 안 나서 그냥 이제 익숙해져서 내가 잘 모르는 거. 난 첫인상 다 안 좋게 봐. 그래? 다 안 좋게 봐. 그럼 그거 이득이야. 그렇게 이득이라 했다가 그러더라? 사람 괜찮으면 더 좋게 봐. 그래. 근데 애초에 다가오질 않잖아. 근데 대화 좀 하고 싶은데 거리 두고 얘기한다니까? 그러면 내가 막 벽에다 부딪힌 느낌이야. 나만 친하게 생각하고 그래. 얘들은 약간 얘 좀
그 조심스럽게 다가가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막 이렇게 다가가면 오메. 그렇게 다가갔었거든. 근데 요즘에는 바닥에 기어서 들어가 거의. 잘하고 있네. 나 만만하게 보라고 그냥. 그래. 잘하고 있네. 그럼 또 뭐 형 더 얘기하 너 더 궁금한 거 있어? 오케이. 이 정도 해도 많이 얘기했어. 많이 얘기했네. 많이 얘기했어. 오늘 첫 게스트 아주 성공적. 처음엔 좀 헤맸는데. 좋았어. 형 좀 괜찮았어? 재밌었지. 나는 뭐 편하게 그냥 재밌다. 이거 앞에 마이크 있는 것도 저기 노머니아 노아트에서 좀 익숙해져. 거기는 이렇게 하면 따잖아. 막 혼잣말하는 거 막 옆에 사람이랑. 나 그때 인터뷰 했잖아. 그때 나 진짜 이게 떨리더라고. 인터뷰하는 것도. 그리고 나 또 막 마이크 이게 뭐 온오프 기능 없거든. 분명히 처음에 말도 해줬어. 이거 없다고. 근데도 막 이거 찾고 있어 나. 네 어쨌든 재밌었습니다. 아주 첫 게스트로 되게 의미 있는 게 미술이랑도 관련돼 있고. 그러니까. 오늘 끝.